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 건강을 위협하는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더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불안하신 마음이 점차 안심으로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 희망을 품게 되실 겁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지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뇌졸중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뇌졸중 발병률이 해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전날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뇌의 혈관들이 서서히 약해지고 좁아져도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집안의 수도관이 녹슬어가는데 겉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면 그 즉시 뇌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손상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에 살고 계신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이신 그분은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매주 친구분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실 정도였거든요. 전날에도 평소처럼 산에 다녀오셨어요. 날씨가 좋아서 평소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텔레비전도 보시면서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셨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마침 함께 살고 계시던 딸분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거예요. 급히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뇌경색이라고 진단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분들은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의료진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온 혈관의 좁아짐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마치 댐이 조금씩 금이 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게 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무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뇌졸중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해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생활 관리를 통해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고 항상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신 여성분들일수록 정기 건강검진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챙기셔야 해요. 이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 경고등을 켜줍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신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뇌졸중이 보내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는 5가지입니다. 첫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에요. 둘째, 말을 할 때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입니다. 셋째,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나 균형 감각 상실이 나타나죠. 넷째,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시야 장애가 생깁니다. 다섯째, 얼굴 한쪽이 마비되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바로 일시적 증상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안심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까요? 막혔던 혈관이 잠시 열리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건데 이는 사실 더 큰 뇌졸중이 다가오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일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에 살고 계신 이정호 어르신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그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꽤 신경을 쓰시는 편이었어요. 규칙적인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골고루 챙겨 드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기 시작하더니 숟가락을 든 오른손에 힘이 빠져서 떨어뜨리게 되셨어요. 깜짝 놀라신 부인분이 여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하려고 해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온 가족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10분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말끔히 사라진 거예요. 말도 다시 또렷해지고 손에도 힘이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모양이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도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가족들도 증상이 좋아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이것이 큰 실수였어요. 이틀 뒤 아침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이번에는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큰 뇌경색이 발생한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틀 전에 나타났던 증상이 바로 전조 증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미리 치료를 시작해서 큰 뇌경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쉬운 일이었죠. 가족분들이 얼마나 후회하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행히 그분은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하실 때 조금씩 불편함이 남아 있으시죠? 그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른 분들은 제가 겪은 실수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전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로 조금 더 지켜보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10분만 늦어도 수많은 뇌세포가 죽어버릴 수 있거든요.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해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진 표현도 있어요.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시간이 이 네 가지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말로는 빨리 병원으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전조 증상은 조금 더 보자가 아니라 즉시 119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뇌졸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경색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뇌출혈이 20% 정도 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활습관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바로 그것들이죠. 이런 병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혈관벽을 조금씩 손상시키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지고 갈라지기 쉬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흡연과 음주는 혈관을 더욱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담배,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코올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운동 부족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기름지고 짠 음식들도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매일매일 쌓이면서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신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4세이신 그분은 젊을 때부터 담배와 술을 즐기셨어요. 하루에 담배 한 갑은 기본이었고 저녁에는 꼭 소주 한 병씩은 드시는 게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나는 술, 담배를 해도 건강하다고 자랑스러워 하시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50대 후반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당뇨 수치도 경계선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60대에 들어서면서는 두통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면 늘 똑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술, 담배를 끊으시고 운동을 하세요. 하지만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죠? 70대에 접어들면서 두통은 더욱 심해졌어요.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진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 하시면서 미루기만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던 중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통증이었다고 하더군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며 의식을 잃으셨어요.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출혈이었습니다. 뇌혈관 벽이 약해져서 결국 터져버린 거죠.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의 생활 습관이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린 결과라고 하셨어요. 특히 수십 년간 지속된 흡연과 음주,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관벽을 약하게 만든 거라고 하더군요. 마치 오랫동안 압력을 받던 풍선이 결국 터져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였어요. 다행히 수술을 받고 집중 치료를 받으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게 되셨고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젊을 때부터 조금씩만 관리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 있을까요? 바로 생활 습관을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또한 술과 담배가 뇌혈관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더라도 점차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위험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는데 검진이 필요할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의 시작입니다. 기본적인 검사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이 있어요. 이런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혈관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경동맥 초음파로 목 부분 혈관의 상태도 살펴봐야 해요. 필요하다면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까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검사들이 중요할까요?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이미 혈관이 좁아지고 있거나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집안의 수도관이 녹이 슬어도 겉에서는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만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에 살고 계신 한미자 씨의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올해 65세이신 그분은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매년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검진에서 심전도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방세동이 의심된다고 하시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셨어요. 그분은 나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이 전혀 없는데? 라고 의아해하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심장내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인데 이 때문에 심장 안에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뭉쳐서 혈전을 만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어요. 더 무서운 사실은 심방세동이 있어도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증상이 전혀 없으셨으니까요. 만약 정기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질 수도 있었고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바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정기적으로 심장 상태를 점검받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뇌졸중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그분은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생활하고 계시죠. 그분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건강검진이 내 생명을 지켜줬다. 다른 분들도 꼭 정기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검진 결과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기는 하지만 결과를 대충 보고 넘어가시거든요. 하지만 매년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서 수치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갑자기 나빠지는 수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증상이 없어도 검진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해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더 자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국가건강검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는 꼭 모아서 보관하시고 매번 이전 결과와 비교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심전도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거든요. 뇌졸중 예방이라고 해서 꼭 어렵고 비싼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흔한 과일들만 잘 챙겨도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블루베리, 사과, 감, 배 같은 과일들은 정말 천연보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가을에 나오는 감에는 타닌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배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과일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런데 과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지원 제도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산정특례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중증 질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뇌졸중도 여기에 해당돼서 본인 부담률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과일과 제도의 힘을 모두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최정자 씨는 올해 70세이신데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오셨어요.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사과 반 개를 꼭 챙겨 드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과일이 몸에 좋다니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분은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꽤 높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약물 치료를 권하셨지만 그분은 먼저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 드시던 과일 섭취를 더 늘리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셨죠. 놀랍게도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였어요. 뭔가 특별한 건강식품을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분이 그냥 과일을 많이 먹었을 뿐이라고 답하시자 더욱 신기해하셨다고 해요. 그 후로도 꾸준히 과일 섭취를 유지하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셨는데 2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시더니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조 증상을 알고 계셨던 그분은 즉시 119에 신고하셨고 병원에서 경미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후유증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평소 과일 섭취로 혈관 상태가 좋아서 큰 뇌경색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때 그분이 알게 된 것이 바로 산정특례제도였습니다. 뇌졸중은 중증 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정특례 대상이거든요. 이 제도를 신청하면 5년간 뇌졸중 관련 치료비를 본인 부담률 10%로 줄일 수 있어요. 원래 30%를 부담해야 하는데 10%만 내면 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그분은 병원 상담실에서 이런 정보를 얻으셨고 바로 신청하셔서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입원비, 검사비, 약값까지 모든 관련 비용이 10%만 부담하면 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과일도 내 건강을 지켜줬지만 국가제도도 함께 우리 가족을 도와줬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여전히 매일 과일은 꼭 챙겨 드세요. 그분께서 다른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과일은 약이 아니지만 약보다 좋을 수 있고 제도는 돈이 아니지만 돈보다 든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와닿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마트에 가실 때 뇌를 위한 과일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블루베리, 사과, 감, 배를 꼭 챙기시길 바래요. 하루 200g에서 300g 정도 사과로 치면 중간 크기 하나 정도의 과일을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사무소를 통해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활용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뇌졸중은 분명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발병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의학은 많이 발전했고 우리나라의 의료 지원 제도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과 주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전조 증상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라도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간단한 과일 섭취와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혈관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 하나하나가 내 건강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까지 지켜줄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